안녕하십니까, 무시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감강제로 할 차례예요. 감강제로 이제 필름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 디지털 시대에 넘어와서 아직도 이거를 왜 시험에서 다루고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래도 그냥 좀 노가다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감강제로. 자, 할로겐과 은이 나왔는데요. 자, 할로겐과 은은 할로겐적 원소라고 하는 이 브롬과 여기 이제 있는 Br 브롬, 염소, 요오드를 은과 결합을 시킵니다. 은과 결합을 시키면 할로겐과 은이 돼요. 그래서 할로겐과 은이 빛과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빛과 반응을 하는 것, 그런 성질을 이용을 해서 필름의 이제 주 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로겐과 은 금속 입자가 빛을 받으면 검게 변합니다. 이거를 실사관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은 수저 있죠? 이제 집에서 쓰는 이제 은 수저. 뭐 다 쓰는 건 아니겠죠? 금수저, 은수저가 있으니까. 하여튼간 은수저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검게 변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소금에 들어있는 염소랑 은이랑 같이 반응을 하고 햇볕,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일상생활 할 때 이제 햇볕, 이제 뭐 형광등도 있겠지만 이런 빛에 반응을 해서 검게 변하는 거예요. 이런 성질을 이용을 해서 감광을 시켜서 사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HX라고 이제 하는데, 할로겐과 은을 HX라고 해요. X는 이제 그 할로겐전 원소를 X라고 합니다. 그래서 HX라고 표기를 하고 이런 성질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거죠. 예전에 디지털 카메라 전에는. 할로겐과 은은 이제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제 HBr, HCl, HI 이렇게 해서 브롬화 은, 요오드화 은, 염화 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브롬화 은은 옛날 책에는 취화 은이라고 써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일본에서 넘어오면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취화 은으로 표기된 책도 있기 때문에 같은 거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브롬화 은은 할로겐화 은 세 가지의 할로겐화 은 중에 가장 감도가 빠릅니다. 감도라고 하면은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ISO라고 표시하는 그거랑 같은 거예요. 얼마나 빛에 빠르게 감광이 되느냐. 지금 우리가 디지털 시대에서는 감도가 빛이 없는 곳에서도 촬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사실상 감도는 영어로 얘기하면은 이제 스피드예요. 그래서 빛에 얼마나 빠르게 반응을 하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감도로 조성한 필름을 사용을 하면 빛이 적어도 적은 빛에도 반응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어두운 곳에서 촬영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에서도 똑같은 원리로 이제 감도를 올리면 빛이 적은 곳에서도 촬영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브로마은이 가장 감도가 빠르다. 염화은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좀 저감도예요. 비교적 저감도고, 그래서 이제 밀착용 인화지에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리고 그다음에 요오드화 은이 있는데, 이거는 감도가 가장 느려요. 그래서 단독으로 사용할 수는 없고 브로마 은이나 염화 은하고 이제 섞어서 사용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감도가 빠른 순서로 나열된 것은 했을 때 뭐 브로마은, 염화은, 요오드화은 이렇게 순서대로 나열된 게 정답일 것이고, 이게 섞여서 사지선다로 나올 수가 있고요. 자, 일단 흑백 필름부터 나왔는데요. 흑백 필름의 구조부터 보고 갈게요. 이제 흑백 필름의 구조는 제일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이제 가는 건데, 보호층이 있고 감광층이 있고 밑칠층이 있고 지지체가 있고 이면층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걸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일단 설명을 드리면 보호층은 말 그대로 보호하는 거예요. 필름을 보호하기 위한 층이고, 필름이 이제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름이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크래치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보호층이 있다고 해도 스크래치는 생겨요. 근데 이 스크래치들이 나중에 인화할 때 고스란히 다 나올 수가 있어요. 깊은 스크래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우리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먼지랑 뭐 점점점점 이런 거 지나가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스크래치와 먼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를 해줘야 되고, 자, 보호층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또 정전기로부터 필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보호층이 도포를 함으로써, 왜냐하면 정전기가 있어도 먼지가 들러붙기 때문에, 이 필름 자체가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정전기가 많이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층을 칠해줬던 거고,
자, 제일 중요한 게 감광층이에요. 이 감광층이 유제층이라고도 하는데 이 감광층에 할로겐이나 은으로 만들어 놓은 감광 물질, 이제 이걸 유제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에멀전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도포하는 층이 감광층이에요. 미칠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접착제 층입니다. 그래서 지지체가 되는 이제 젤라틴이나 뭐 기타 플라스틱 같은 걸로 만든 이제 필름, 우리가 실제로 이제 만지는 그 부분, 그 필름 지지체에다가 감광층을 붙일 때 이제 미칠층이라는 그 층으로 이제 접착을 위해서 하고, 이 미칠층은 베이스의 특성도 있지만 감광제의 특성도 갖고 있어요. 그냥 접착제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본드는 아니고 접착제에 유제를 조금 섞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지체는 필름의 구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젤라틴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놓은 그 구조, 그거를 이제 지지체라고 하고, 그 밑에 이제 이면층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제 우리가 필름을 이제 카메라에다가 장착을 하면 이쪽이 이제 보호층인 거예요. 보호층, 감광층, 미칠층, 지지체. 그 다음에 제일 뒤쪽에가 이제 이면층이 있는 거죠. 이 이면층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베이스 뒤에 위치해서 할레이션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이제 할레이션 같은 경우는 강한 빛이 들어오면 이게 베이스를 뚫고 감광층에서 감광만 돼야 되는데 이 모든 걸 다 뚫고선 반사가 돼서 이제 그 다른 쪽에 그 빛이 감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를 찍으면 해가 두 개로 나오는 현상이 있어요. 이제 이거 죄송해요. 이게 할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이 할레이션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도 생겨요. 하지만 이 이면층이 없으면 더 많이 생기겠죠. 그걸 방지하기 위한 층이 이면층이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다음 중 실제로 이제 할로겐화은이 도포되어서 촬영 감광이 되는 층은 어떤 층인가? 그래서 뭐 보호층, 감광층, 미칠층, 지지체, 여기서 이제 뭐 감광층 선택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뭐 또 이면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베이스 뒤에 위치해서 할레이션을 방지하는 층은 다음 중 무엇인가? 그래서 이면층을 선택하는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 필름의 성질이 나왔는데 이제 필름의 성질이 이제 감도예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ISO, 지금 우리는 ISO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옛날 필름에 보면 DIN, ASA로 표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이 병기돼 있어요. 그래서 ISO와 ASA는 같아요. 100, 200, 400, 800 이렇게 가는데 DIN은 조금 다릅니다. 뭐 36도, 24도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DIN은. 그래서 이 DIN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표준협회예요. 그 다음에 ASA는 미국의 표준협회입니다. 그리고 이 ISO는 ISO가 아니고 ISO라고 읽어야 되는데요. ISO는 국제표준기구죠. 그래서 지금은 다 ISO를 표시를 하고 있고, 간혹 좀 오래 사진하신 분들은 이제 아사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게 아사가 이 ASA입니다. 이제 감도를 이렇게 표시를 한다. 알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에 입상성이 나왔는데, 자, 입상성 같은 경우는 뭐냐면, 자, 할로겐과 은을 만드는데 이 은의 크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기가 커지면 조립자라고 그러고 작으면 미립자라고 해요. 근데 이게 왜 커져야 되냐면 커지면 고감도인 거예요. 이 빛을 받는 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감도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입자가 작아지면 감도가 빛을 받는 면적이 적어지겠죠. 사실 이제 뭐 필름 안에 예를 들어서 100만 개의 할로겐화 은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것들의 크기가 작으면 입자가 곱게 나올 것이고 이게 크면 입자가 거치게 나오겠죠. 지금 우리 디지털 카메라로 찍을 때 감도 100으로 찍었을 때는 노이즈가 보이지 않는데 6400 이상으로 찍게 되면 노이즈가 보이게 되겠죠. 물론 중간에 노이즈가 생기지만 어쨌든 극단적으로 얘기할 때는 6400 이상의 그런 초고감도로 촬영할 때 입자가 굉장히 거치게 나오잖아요.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입상성입니다. 관용도가 나왔는데, 자, 이 관용도는 필름의 예를 들어서 적정 노출이 현재 뭐 감도 100짜리 필름에서 125분 1초에 5.6이다. 이게 적정 노출인데 이것보다 더 과하거나 좀 부족한 빛이 들어왔을 때 허용하는 범위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관용도가 큰 필름에서는 이제 5.6보다 더 많은 빛이 들어가도 어느 정도는 다운시킬 수가 있습니다. 인화를 할 때. 마찬가지로 더 적은 빛이 들어와도 좀 더 밝게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디지털 카메라로 찍을 때 JPG 파일을 찍었어요. 그런데 JPG 파일에서 적정 노출보다 한 스탑 이상 이제 주게 되면은 그 사진을 살리긴 좀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한 스탑 이상으로 어둡게 찍으면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필름 같은 경우에는 흑백 네거티브 필름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2스탑까지는 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컬러 필름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1.5스탑 정도까지는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포지티브 필름, 슬라이드 필름이라고 하는 그 필름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0.5스탑 안으로 들어와야지 이 사진을 살릴 수가 있어요. 이런 걸 관용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해상력이 있는데, 자, 이 해상력은 디지털 카메라도 마찬가지예요. 네, 해상력은 가로 세로 1mm의 사각형 안에 그 안에 되게 세밀한 선을 그어놓고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몇 개의 선을 표시할 수 있는지를 이 필름의 해상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렌즈에 따라서도 다르겠지만 어쨌든 필름 같은 경우에도 필름마다 해상력이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안에 들어있는 시머스와 그다음에 그 처리를 하는 프로세서에 따라서 이 해상력과 반영도와 입상성이 다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제 옛날에 필름 시대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는 필름을 넣어서 촬영하는 도구이고 실질적으로 화상을 만드는 건 필름이었기 때문에 필름마다 다 특성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서술을 해놓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찾아라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요거를 좀 외우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감색성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제 감색성은 필름이 반응하는 빛의 파장, 우리 빛에서 파장 배웠죠. 가시광선의 파장 40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까지 고난파초 노즐발, 빨주 노즐 파남보, 이걸 파장이라고 하는데, 자, 필름이 반응하는 파장이 특정 파장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감성이라는 필름이 있는데, 유제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루 센시티브라고 표시를 하고 500나노미터 이하의 청색 빛에만 반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왜 있냐면, 자, 이나즈 같은 경우에, 흑백 이나즈 같은 경우에, 칼라는 아니지만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빨간 불 켜놓고선 이렇게 사진 이렇게 만드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암실이죠. 암실이 빨간 등을 켜놓잖아요. 그 빨간 등을 켜놔도 이 이나즈를 다룰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블루 센시티브이기 때문이에요. 파란색 빛에만 반응을 하는 유제가 도포되어 있는 이나즈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빨간 빛에는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간 빛을 켜놔도 이 이나즈는 감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대기에 이제 필름을 넣고 이제 빛을 주게 되는데, 그때는 그냥 할로겐 등 같은 걸 이제 백열중구 같은 걸 켜요. 그러면 거기에는 모든 빛이 다 들어있겠죠. 모든 파장이 그 중에 파란색에만 이제 반응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빨간등을 켜고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감색성 중에 청감성은 이제 청색 빛에만 반응을 한다. 자, 그리고 정색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뭐 오소 크로매틱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600나노부터 이하의 녹색부터 청색의 빛에 반응하는 유제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쇄용 필름에 사용을 합니다. 저도 사용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정색성은 예를 들어서 녹청색에 반응하는 유제로 인쇄용에 사용하는 필름은 어떤 이제 감색성을 띠는가 했을 때 정색성을 고르시면 정답이겠죠. 전정색성, 이거는 모든 가시광선에 반응하는 유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컬러 필름이나 컬러 이나즈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컬러 같은 경우에는 암실에서 작업을 할 때 안전등이 굉장히 어두운 암녹색 등을 켜놓고 작업할 수 있다고는 책에 쓰여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저는 본 적이 없고, 컬러 암실에 들어가면 암등이 없습니다. 완전히 빛이 없는 곳에서 감각만으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런 이제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다 옛날 얘기죠. 그래서 필름의 종류 중에는 이제 크기에 따라서 나눠지는데, 전에 이제 우리가 카메라 얘기할 때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35mm 필름, 이게 35mm 필름이죠. 35mm 필름은 이제 현상된 흑백 필름인데, 옛날에 이제 제가 공부할 때 쓰던 거예요.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건데, 꺼내서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생긴 게 35mm 필름입니다. 35mm 필름. 그 다음에 이제 120형 필름이 나오는데, 120형 필름은 이렇게 커요. 크기가. 이게 120형 필름입니다. 그리고 4~5인치 이상 필름이 있어요. 4~5인치, 5×7인치, 8×10인치가 있는데, 사실 이제 지금은 5×7인치 이상은 좀 구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요게 4×5인치 필름입니다. 요게 4×5인치 필름, 슬라이드 필름인데, 요게 이제 대형 카메라 들어가는 4×5인치 필름이에요. 자, 요거까지는
자, 여기 이제 35mm랑 이제 원투엔이 이제 120평 필름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그냥 롤 필름이죠. 원래는 이제 이렇게 감겨 있던 거를 이제 카메라에 장착을 해서 촬영을 해서 현상을 하면 요렇게 나오는 건데, 원래는 감겨 있는 롤 필름이고, 이런 대형 필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장씩 이게 10장이 들어있는 박스 단위로 팝니다. 그래서 이게 한 장 한 장 이제 촬영을 하게 되는데, 밑에 이제 노치 코드라는 게 나와요. 자, 이 노치 코드가 뭐냐면요, 이 필름 위에 보면은 이제 요런 좀 이렇게 돌기 같은 게 있어요.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인데, 이게 돌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필름에, 자, 이쪽 면이 유제면이고 이쪽 면이 베이스면인데, 자, 촬영할 때는 유제면이 렌즈 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대형 필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름 캐리어라고 그래서 이제 넣어주는 이제 그 카트리지가 있어요. 거기다 한 장 한 장씩 넣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걸 반대로 넣게 되면은 베이스면 쪽으로 촬영이 되겠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바른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방향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이 노치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잡았을 때 오른쪽에 노치 코드가 있으면 이쪽이 이 오른손으로 노치 코드를 잡았을 때 노치 코드가 오른쪽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위쪽이 유제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이제 그 카트리지에 넣고, 이 카트리지 막는 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는 이제 뭐 칼이라고 했었는데, 옛날에 칼을 닫아서 카메라에 이제 넣어서 촬영을 하게 되는 거였죠. 그거를 구분하기 위한 게 노치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모양에 따라서 어떤 필름은 지금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다른 필름은 또 다르게 생겼어요. 이 생긴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필름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있냐면요, 필름이잖아요. 빛을 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암실이나 암백이라고 하는 곳에 안 보이는 상태에서 이 필름을 이제 장착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제면과 베이스면도 구분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이 필름이 무슨 필름인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필름 이제 박스에 보면 노치 코드 모양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림과 보고선 이제 요거를 만져보면, 아, 이게 무슨 필름이구나 이제 알 수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현상하기 전에 이제 뺐을 때 이제 현상소에서도 이제 이걸 만져보고, 아, 이거는 감도 몇 필름이다, 뭐 이거는 감도 100의 슬라이드 필름이다, 이건 감도 200의 뭐 흑백 필름이다, 뭐 감도 200의 컬러 네거티브 필름이다, 이런 거를 구분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게 노치 코드입니다. 이 노치 코드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감각 유제에 따른 필름의 종류가 있는데, 자, 여기 뭐 이제 흑백 필름, 컬러 필름 당연히 아실 거고, 네거티브 필름, 포지티브 필름, 이제 슬라이드 필름하고 네거티브 필름. 자, 지금 이 필름이 네거티브 필름이에요. 우리가 흔히 보는 필름이 네거티브 필름이고, 자, 이것처럼 이제 사진이 바로 보이는, 컬러가 그대로 보이는 필름이 슬라이드 필름, 포지티브 필름입니다. 근데 이제 적외선 필름이 있어요. 이제 적외선에 반응하는 필름인 거죠. 그래서 이 적외선 필름 같은 경우에는, 흑백 적외선 필름 같은 경우엔 레드 필터를 장착을 하고 촬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진 촬영이 좀 희미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적외선 필름 촬영할 때 반드시 필요한 필터는 다음 중 무엇인가 했을 때, 다음 시간에 이제 필터에 대한 게 나오겠지만 이제 쭉 뭘 나열을 해놓고 할 거예요. 그때 이제 레드 필터를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고, 이 적외선 필름 같은 경우는 적외선에 반응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암백 안에서, 암실이나 암백에서 장착을 해야 됩니다. 카메라에 넣을 때 그냥 일광화해서 넣을 수는 없어요. 이제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흑백 필름, 이거는 그냥 흑백 필름이고, 이것도 이제 모든 가시광선에 반응을 하지만 색상을 표현하지 않고 흑백으로 촬영되는 필름인 거고, 칼라 필름은 가세법의 원리로 해서 삼원색에 반응하는 이제 유제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CMY, 이제 옐로우, 마젠타, 사이안층을 갖고 있어요. 이제 거기에 반응을 해서 색의 삼원색을 가지고 이제 모든 색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네거티브 필름은 촬영 시 네거티브로 이제 촬영되는 거, 반대로, 거꾸로. 우리가 알고 있는 흰색은 검정색, 검정색은 흰색으로, 빨간색은 파란색은 노란색, 그다음에 빨간색은 녹색, 뭐 이런 식으로 촬영이 되는 게 이제 네거티브 필름인 거죠. 포지티브 필름은 이런 식으로 이제 제대로 보이는 필름, 요거 이제 포지티브 필름, 슬라이드 필름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그 네거티브 필름은 포지티브보다 관영도가 좋아요.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종이에 인화하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필름 같은 경우에 이제 포지티브 필름은 관영도가 낮아요. 이게 높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잘못 써놨어요. 관영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2분의 1 스탑 안쪽으로 들어와야지만 이 사진을 제대로 살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 상태로 그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노출을 맞추지 않으면 이 필름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름 같은 경우에는 어디 사용하냐면 인쇄에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예전에 인쇄용으로 사용하는 때는 슬라이드 필름으로 촬영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광고 사진 촬영을 할 때는 네거티브를 사용하지 않고 포지티브 필름으로 많이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무슨 뭐 브리핑 같은 거 할 때 초코닥 넘겨놓는 그런 장면이 나올 거예요. 필름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제 그것도 슬라이드 필름입니다. 이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필름의 특성 중 옳지 않은 것을 했을 때 네거티브 필름은 관용도가 낮아서 촬영할 때 뭐 노출을 잘 맞춰야 된다 하면 이게 틀린 거겠죠. 거꾸로 포지티브 필름 같은 경우엔 관용도가 높아서 촬영이 용이하다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틀린 것이고, 저가선 필름 같은 경우에는 뭐 일광화해서 필름을 교환할 수 있다 내지는 레드 필터를 꼭 장착해야 된다 이런 거 갖고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흑백 인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자, 흑백 인화지 유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은 자, 우리 아까 전에 얘기했던 할로겐이나 은 중에 AGC가 AGBR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스라이트지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가스라이트라는 옛날에 쓰던 그런 되게 촛불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촛불 같은 그런 빛에도 반응을 하는 인화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인상사진용, 왜냐하면 이제 감도가 낮은 AGCL을 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감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인상사진용,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감도가 높으면 조립자로 가는 거고 감도가 낮으면 미립자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입자가 고운 걸 쓰면은 사람 얼굴에 자태 같은 게 이제 이런 피부 같은 게 좀 뽀샤시하게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상 사진용으로 사용을 했다. 그리고 이제 밀착용으로 사용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거 그냥 외우시면 돼요. 가스라이트즈는 AGCL을 사용을 했고 감도가 낮고 밀착용이나 인상사진용으로 사용을 한다. 이거 지금은 하도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냥 시험 보기 위해서 외우시는 거니까 그냥 외우시면 되고, 자, 클로르 브로마이드지라는 게 또 나왔어요. 이거는 AGCL과 AGBR을 합성해서 사용하는 인화지로 가스라이트지보다는 감도가 높아요. 그래서 일반 인화지용으로 사용을 했다. 가스라이트지는 감도가 낮기 때문에 인상사진용으로 사용을 했던 거고, 클로르 브로마이드지는 감도가 높기 때문에 일반 인화지용으로 사용을 했던 거예요. 자, 브로마이드지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AGBR로만 이루어진 인화지고 감도가 엄청 빠릅니다. 그러면 고감도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요. 요거는 이제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는 인화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외우고 넘어가실게요. 저도 책에서만 봤지 실제로 예전에 이제 인화지를 사고 할 때 이런 거는 뭐 어디 써 있지도 않아요. 그냥 뭐 보통 이제 뭐 인화지, 뭐 LED 인화지, 일포드 인화지, 코닥 뭐 폴리그램 인화지 뭐 이런 거 이제 뭐 그냥 메이커로 뭐 샀지 뭐. 그리고 이제 그 인화지마다 조금씩의 특징이 있어요. 약간 사진이 파래 보이는 흑백 사진이지만 약간 쿨톤이 있고 웜톤이 있고 이런 걸 보고 샀지, 이런 유제가 뭘 썼는지 보고 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외우고 가실게요. 자, 인화지의 감색성, 아까 감색성 나왔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빛에 반응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암등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흑백 인화지는 빨간색 암등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흑백 인화지 중에서도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안전등이 조금 더 약간 오렌지빛을 나는 안전등을 써야 되는 것도 있고, 컬러 인화지 같은 경우에는 안전등을 못 쓰겠죠. 그런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계조 인화지가 나왔는데요. 이 다계조 인화지 뭐냐면 만을 다해 개조가 많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개조는 콘트라스트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콘트라스트랑 같다고 하면 안 되겠다. 개조는 이제 그라데이션인데 우리가 이제 빛을 이제 사진에서 흑과 백의 대비를 몇 단계로 표현을 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이거를 개조라고 하는데, 자, 흑백 인화지는 1호부터 5호까지가 있습니다. 1, 2, 3, 4, 5호가 있는데, 자, 1호는 연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흑과 백의 단계가 많아요. 그리고 이 폭이 좁아요. 그래서 조금 흐릿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호가 기준인데 3호가 보통 콘트라스트 갖고 있어요. 그리고 5호는 굉장히 센 콘트라스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흑백 인화를 할 때 내가 사진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 개조에 해당하는 인화지를 사용을 해서 인화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이제 다계조 인화지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다계조 인화지는
인화지에 등급이 없어요. 대신 이 인화지에 필터를 사용을 해서 이 개조를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필터도 1호부터 5호까지가 있는데 그 중간에 1과 2분의 1, 그다음에 2와 2분의 1 이런 식으로 중간 단계의 필터도 있어요. 그래서 10가지의 필터 세트가 있고 이 필터를 걸어서 이제 인화를 하게 되면 5호 필터를 걸면 흑백 인화지 5호와 같은 콘트라스트를 만들어내는 사진이 나옵니다. 그거를 다계조 인화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계조 인화지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에 뭐 처음부터 호수가 정해져 있다. 뭐 이런 게 틀린 거겠죠. 그다음에 뭐 전용 필터를 사용해서 콘트라스트를 선택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인화지이다. 이게 정답이겠죠.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올 겁니다. 컬러 사진 재료, 컬러 유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 유제는 헐록이나 은이에요. 똑같이 헐록이나 은인데 이 헐록이나 은을 층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옐로우층, 마젠타층, 사이언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그 구조는 뭐 보호층이 있고 옐로우층이 있고 그다음에 필터층이 있고 마젠타층이 있고 필터층이 있고 사이언층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구조는 얘기하지 않고 일단 외형식과 내형식이라는 게 나오는데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겁니다. 자, 외형식은 커플러라는 게 필름에 있지 않아요. 이 커플러가 뭐냐면 색을 만들어주는 현상액이에요. 현상액에 들어있는 성분인데 이 커플러가 현상액에 포함되어 있어서 CMI, 요 사이안, 마젠타, 옐로우 각각 층을 따로 발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발색 현상이라는 과정을 3번을 해야지만 색이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형식 필름은 이렇게 현상을 해야 되는 거고, 자, 내형식 필름은 커플러가 필름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상을 한 번만 하면, 발색 현상을 한 번만 하면 이 3개의 층에서 커플러가 작용을 해서 모두 다 색을 만들어내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커플러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 발색 현상을 따로따로 해줘야 하는 필름은 무엇인가 했을 때 외형식 필름을 고르시면 되는 거고, 내형식 필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커플러가 필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상을 한 번만 하면 된다. 이런 거를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될 겁니다. 아마도. 자, 기타라고 해놨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저도 솔직히 이거를 제가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여러분한테 100% 설명해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좀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자, 상반측 굴계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필름에, 자, 필름이 이렇게 있잖아요. 슬라이드 필름 거죠. 필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농도가 고르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농도가 고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쪽은 필름의 위쪽은 현상이 덜 되고 아래쪽은 현상이 더 되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빛의 세기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현상액이 고르지 않아서도 일어날 수가 있고, 빛이 너무 강하면 이 필름이 허용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면 이게 사진이 원래는 슬라이드 필름이면 이 포지티브로 나와야 되고 네거티브면 네거티브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역전되는 게 있어요. 역전되는 구간이 나오는데 이 상반측 굴계가 심하게 일어나면 그게 역전이 되고 그걸 솔라리제이션이라고 해요.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죄송해요. 정말 이거 너무 어려운 얘기라. 하지만 이게 시험 문제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는 외우고 계시고요. 자, 잠상태행 이게 시험 문제 실제로 나왔던 건데, 자, 필름에 촬영을 합니다. 촬영을 했어요. 근데 이걸 현상을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보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감광되어 있는 할로겐이나 은이 퇴행을 해요. 그래서 원래는 100% 흰색이면 100% 검정색으로 잠상이 형성이 됐겠죠. 근데 이게 점점 흰색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환원이 되는 거죠. 빛의 에너지를 잃는 거예요. 그래서 환원이 돼서 나중에 현상을 하게 되면 이 잠상이 소실돼서 콘트라스트가 저하되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필름을 현상하지 않은 상태로 오래 보관하게 되면 좀 흐릿한 사진이 나와요.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데 굉장히 흐릿한 사진이 나옵니다. 그걸 잠상 퇴행이라고 합니다. 자, 특성 곡선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 특성 곡선은 뭐냐면 감광 재료의 특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곡선이 이제 필름마다 매뉴얼에 보면은 이 특성 곡선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필름에는 없어요. 그런 매뉴얼이. 근데 이제 프로용 필름을 사면은 필름을 열어보면 그 안에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커브가 있어요. 이 곡선을 보고
이 필름은 이 곡선을 봤을 때 이 경사가 크면 콘트라스트가 강한 거고, 이 경사가 낮으면 콘트라스트가 약한 거예요. 그런 걸 보여주는 이제 그 곡선이 있는데, 자, 가로축은 농도고 세로축은 노광량입니다.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곡선이 특선 곡선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특선 곡선에서, 자, 특선 곡선을 이제 좀 보여드릴게요. 특선 곡선은 이제 제가 매뉴얼에 나와 있는 거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이제 일단은 포토샵을 가져왔는데, 포토샵에서도 이 곡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커브라고 하는 메뉴가 있죠. 포토샵에 이제 한글판에서는 곡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특선 곡선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곡선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특선 곡선이에요. 그래서 이 곡선의 경사가 커지면 이게 컨트라스트가 세집니다. 지금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그라데이션 제가 만들어 놨는데, 자, 이 곡선을 더 급하게 만들면 컨트라스트가 세지는 거 보이죠? 이거를 약하게 만들면 컨트라스트가 연해집니다. 지금 이 가운데 부분 보시면은 회색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줄어들고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곡선이 이렇게 커지면 지금 보시면 검정색, 회색, 흰색 이렇게 극단적으로 3등분이 됐죠. 근데 이게 이 커브를 좀 완만하게 만들면, 지금 직선인데 살짝 완만하게 만들면, 자, 여기서 검정색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이제 진한 회색, 연한 회색, 더 연한 회색, 흰색으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특선 곡선을 보고선 그 필름의 특성을 알 수가 있는 거고, 자,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데, 시험 문제에, 자, 이렇게 생긴 커브를 시험 문제에 만들어 놓고요. 다음 중 솔라리제이션이 생기는 구간은 어디인가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냥 이거 외우세요. 솔라리제이션은 이 커브에서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부분이 솔라리제이션이다. 이렇게만 외우고 계시면 됩니다. 이 솔라리제이션까지 아실 필요는 없어요. 솔라리제이션 뭐냐면 반전되는 거예요. 사진이 반전되는 구간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강한 빛이 쐬면. 그래서 빛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필름이 견디지 못하고 다시 반전되는 구간을 솔라리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곡선에서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이 구간이 솔라리제이션 구간입니다. 그렇게만 알고 넘어가실게요. 자, 여기까지가 감각 유지였는데, 제가 여기 그냥 대충 외우고 넘어가실게요 라고 말씀드린 거 정말 죄송한데요. 이 감각 유제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진 생활하는데 그렇게 많이 사용하실 일이 없어요. 저는 제 채널에 보시면 이제 흑백 현상하는 이런 컨텐츠도 있는데, 제가 그냥 심심할 때 이제 흑백 필름 갖고 이제 촬영을 합니다. 가끔 가다가 뭐 한 1년에 한두 번씩 하는데, 그렇게 흑백 필름을 가지고 촬영을 하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지식들이 그렇게 많이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그냥 넘어가셔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 외워야 되는 것들이고, 제가 이 영상에서 다뤘던 용어들과 설명해 드렸던 것들은 시험에 한 번씩은 언급이 됐던 부분이어서 제가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는 거고, 이 정도만 외우고 계시면 이 감각 유제 파트에서 나오는 시험은 맞추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 문시장이었고요. 감사합니다.